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향후 증여 상속세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평생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가 14종류, 지방세가 11개 종류, 총 25개의 세금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국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있고요. 법인세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악의 세금인 종부세가 있죠. 그리고 물건을 사거나 이랬을 때 부가가치세 10%,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치품이라든가 고가품인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가 또 20%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도 내야 되고요. 주세, 인지세도 내야 됩니다.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특세도 내야 되고요. 기업을 하다 보면 관세도 내야 되겠죠. 지방세는요, 취등록세 관련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등록면허세도 내야 되고요. 레저세, 담배 소비세도 내야 되고요. 지방소비세도 내야 됩니다.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도 내야 되겠고요. 그리고 재산세 및 자동차세도 내야 됩니다. 지역자원 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도 내야 되다 보니까요. 그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요, 전부 다 내야 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 이상이라도 무조건 세금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살아가면서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증여세하고 상속세를 또 내다 보니까 이중과세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미 증여세하고 상속세 과세 대상인 부자들은요, 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양도세, 퇴직소득세 등 미리 다 냈습니다. 그리고요, 법인세도, 관세도 내고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도 부담하고요, 재산세 및 종부세를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하고 지방세 등 여러 가지를 다 부담하겠죠. 그리고 증권거래세도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등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야 되고요. 돌아가실 때는 상속세를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몰립니다. 그리고 증여세율하고 상속세율은요, 세계 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세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렴주구의 영향 때문에 자녀 세대로의 자산 이전은 불가능하고요. 부모님이 창업했다 하더라도 가업 승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질 못하고 있다 보니까요. 오히려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증여 상속세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과도한 세율이죠. 50%까지 누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누진 세율이 되겠고요. 최대 주주 같은 경우 일반 기업이 됩니다만은요. 그 할증 세율이 또 20%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삼성가 같은 경우에는 60%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조 원 이상의 세계 최대 상속세를 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에 비해서 공제액은 굉장히 미미하다. 그리고 가업을 승계할 때 저해 요소가 너무 많다. 이로 인해서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가렴주구로 세금만 뜯어낼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상속세하고 증여세는요,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폐지했으면 좋겠지만 이것보다는요, 국민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증여세는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50%의 누진과세를 하고 있고요.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한테 6억 원, 자녀들은 겨우 5천만 원 내지 2천만 원만 해주고 있고요. 증여재산을 또 합산해서 또 과세를 하는데요. 그것이 10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한테 굉장히 불리한 과세 기준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개정 방향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증여세율을 인하시키고요. 2단계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0억 원 이하일 땐 10%, 10억 원 초과일 땐 20%죠. 그 다음에 증여재산 공제를요. 배우자는요. 부부 공동체잖아요. 경제 공동체. 그러다 보니까 전액 배우자한테 증여한다 하더라도 세금은 없어야 되겠고요. 자녀는 3억 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3년 단위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고요. 3년 이내에 증여재산 합산과세를 하는 것을 주 골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창업을 하는 경우에 고용 확대를 위해서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조금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 18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100억 원까지는요, 창업자금에 쓸 때 증여세는 없어야 되겠고요. 10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단일세율만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창업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애야 되겠습니다. 물론 부동산 임대업만큼만 제외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년 내 폐업 시에는요, 증여세 등 추징을 하고요. 정규직 종업원 10명 이상 채용 시에는요, 증여 한도도 없고 증여세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창업할 때가 아니고 기업 운영간에도 종업원이 10명 이상 됐다. 그러면 당연히 추가 증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창업자금에 대해서 10년 이상 운영 시에는 상속자산의 창업자금을 50%만 가산하고요, 1년 단위로 5%씩 차감한다면 20년 이상 운영했을 때 상속재산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녀가 창업기업을 매각했을 때 양도세를 과세 이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업승계 주식증여 특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한도 없이 증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년 내 폐업을 했을 땐 추징하면 되겠고요. 상속재산에 미반영시켜야 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자녀가 추후 해당 기업을 매각 시 양도세로 과세 이연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로 개정하다 보면요, 그동안 자질구레했던 증여 관련 비과세 등 감면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은요, 폐지할 필요가 있겠죠.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현행 상속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50%의 누진과세를 적용하는데 일반 기업의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요, 20%를 할증해서 60%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에 반해서 상속공제는요, 배우자 공제를 겨우 30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 원, 순금융 계산공제 최대 2억 원, 가업상속공제 최대 500억 원, 그 다음에 영농상속공제 최대 20억 원 정도밖에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미미하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개정 방향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세율을 똑같이 증여세와 같이 인하시킬 필요가 있겠죠. 2단계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0억 원 이하일 땐 10%, 10억 원 초과일 땐 20%죠. 상속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30억이 아니라요, 당연히 전액 상속공제를 해줘야 되고요. 일괄공제도 5억 원이 뭡니까? 10억 원 정도는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상속 시점에 혹시라도 상속인들이 창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전액 과세 이연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도요, 중견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아니고요, 대기업도 모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 기업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지원하고요. 금액 한도도 500억 원인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택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 한도 없이 전액을 다 가업상속공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년 이내 폐업 시에는 상속세 추징하면 그만이고요. 10년 이상 영위 시에는 나중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 과세 이연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차 상속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상속세 관련돼서는요, 과세 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과세 체계를 변경해야만 합니다. 자, 현명한 조세 전략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 가축을 바로 잡아먹지 않고 키워 잡아먹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어린 가축이 성장했을 때 나중에 알을 낳게 하고 새끼를 낳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완화시키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부자를 투자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더 많은 유발 세금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의 교훈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요, 2014년도 이후에 약 500만 명 가까이 이민을 하거나 탈출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요, 대부분 부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 인구가 약 3천만 명인데요, 엄청난 인구가 탈출을 했죠. 부자들이 떠난 나라, 전 국민의 97%가 빈곤층으로 전락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는요, 최악의 범죄 발생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빈국으로 몰락했습니다. 그동안 석유 사업의 50% 이상을 국유화시키고요, 세입의 60% 이상을 무상복지로 투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을 거지로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는요, 최빈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새는요, 전 국민이 11kg의 체중이 감소되었습니다. 바로 마두로 다이어트라고 하는데요, 차베스에 이은 마두로 정권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의 몰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조세 측면에서 거의 없다는 것이 되겠고요. 복지만 진행했을 때 국가의 성장 동력이 떨어져 갖고 결국은 복지도 실행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초기 복지를 확대시키면요, 인신과 표를 얻을 수 있지만 지속할 수는 없겠죠.
고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용은 최대 복지이고요. 고용을 통해서 엄청난 유발세금을 얻을 수 있고 국민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정신을 함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만 걷는 것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금을 지속적으로 나오게 하는 정책이 더 중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고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증여세와 상속세를 개정해서요, 증여세, 상속세를 마중물로 활용해서 국민경제 선순환 및 유발세금 확대에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다 많은 조세 수익하고 복지정책 전개를 위한 고도의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여세와 상속세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